살에 닿는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바야흐로 굴과 꼬막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토실토실 살이 제대로 연근 갯벌의 진미가 우리의 곁으로 찾아온 거지요. 와, 이거 여기도 굴, 저기도 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이 많은 걸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바다에서 지금 주워온 겁니다. 바다에서요? 네네. 이게 그 유명한 자연산. 그렇습니다. 이야. 자연산. 이게 양식하지 않고 자연. 갯벌 위에서 네. 그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살고 네. 또 여기는 오염되지 않는 그런 우리 어촌계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꿀로 이 꿀은 지금 팔로가 하도 많아서 꿀을 까기가 바쁘게 팔려나갑니다. 그렇군요. 네. 우와! 어머니!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이거요? 네. 자연산 꿀을 주워다가 네. 까갖고 네. 한번 민물로 살짝 휘쳐불고 따니까 이 물에 이게 겨울에는 추워도 이렇게 시원하니 물에 담 것이 이 인기가 짱이야. 중요한 건 예. 자연산 굴 꿀에다가. 물회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이것이 자연산 굴 물회래요. 예, 드셔보셨어요? 예, 아주 맛있어요. 최고 인기가 많아. 이거 맛봐야 되잖아요. 네. 어머, 세상에. 아니, 굴로도 이렇게 물회를 하네요. 그럼요. 예. 아. 예. 자연산 이제 큰 거는 좀 안 좋아. 네, 이게 우리- 자연산 잘 예. 자라야 좋지. 진짜 맛있어. 맛있다! 아니, 어머니. 무슨 양념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 아니죠? 예, 여기는 배 좀 썰었고 배 넣고. 쪽파였고 쪽파 넣고? 그 무엇이냐 그 매실주 좀 넣고 이야. 근데 이 맛이 나요? 그러면요. 그래갖고 아무 양념이 안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것만이었어. 진짜로? 예. 아닌데. 아니요. 꿀이 들어갔는데요? 예, 꿀이 들어갔죠. 꿀이 여기 제 이제 아주 그 화학 조미료는 안 들어갔다. 아니, 굴이 아니라 꿀이 들어갔다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갈 수가 그러게, 없어. 그러게. 겁나게 맛있네요. 네. 겁나게 아주 맛있어 아주. 이게 바로 자연산 굴구이. 바다를 보면서 먹는 낫뜨거. 이것도 먹어요. 역시 맛있구만. 맛이 좋아. 아주 맛이 좋아서도 막히네요. 눈을 못 뜨고 연기에 눈이 매워서 못 뜨거든요. 따뜻하고 탱탱하고 아버지 저만 먹어요? 뜨거. 영양가도 아주 풍부가 아주 풍부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장의 이 굴 한마디로 어떤가요? 맛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맛은 뭐 말할 것이 없죠. 이제 둘이 먹다가 네. 혼자 죽어버려도 네. 뭐 모를 정도로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죠. 왜 네. 그럴까요? 뭐 그게 아마 여기 보다시피 청정해요. 바다가 자연산. 깨끗해. 바다가 바다 깨끗해. 물 깨끗하고 예. 청정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맛이 오겠죠. 그러죠. 네. 그러면 그것을 힘있게 한번 할까요? 자, 우리 고장 청정 지역의 자연산 굴 최고다! 최고다. 최고야! 최고.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가 되면 온몸 가득 맛과 영양을 품고 찾아오는 갯벌의 별미. 바다의 우유, 굴과 갯벌의 영양제, 꼬막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고 딱딱한 껍질 속에 바다의 맛을 품고 있는 굴과 꼬막의 모든 것을 지금 만나보시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바다의 우유 굴. 쫄깃하고 알큰한 갯벌의 진미 꼬막. 겨울철 바다를 찾아온 귀한 보물들입니다. 굴하고 꼬막은 이제 앞에가 참자가 들어가거든요. 정말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회리 중에서는 으뜸을 참이라는 그 접두어를 넣는데 굳게 담은 껍질 안에 맛과 영양을 가득 담은 최고의 별미. 겨울철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채우는 굴과 꼬막의 쫄깃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갯벌의 바위에 붙어 자라 돌꽃, 석화라고도 불리는 굴. 정약전은 모양은 구름 조각 같고 맛은 감미롭다며 적고 있습니다. 자산어부에선 꼬막의 껍질을 두고 기와지붕을 닮았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굴과 꼬막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제 안에 품은 영양부터 습성까지 각각 다른 녀석들입니다. 굴은 기질에 부착해서 성장을 하고요. 꼬막은 뻘 속에 잠입을 해서 성장을 하는 서로 다른 서식 환경을 갖습니다. 그리고 굴은 깠을 때 헤모시아닌이라는 구리를 함유한 혈액이 있고요. 꼬막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철분을 함유한 혈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겨울철에 영양 공급원으로서 아주 뛰어난 수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면 깨끗하고 따뜻한 남쪽 바다에 잔뜩 피어나는 굴. 특히 청정 바다를 품은 완도 고금도 해역은 굴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굴 양식이 활발한 곳입니다. 굴을 키우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돌이나 바위에 굴을 붙이는 투석식과 굴 껍질에 어린 굴을 붙여 바다에 내려 키우는 수화식으로 나뉘는데요. 이곳에선 바로 수화식으로 건강한 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포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양식으로 해서 1년 내에 포자를 받아가지고 그 포자로 또 가가지고 바다에 넣는 이러한 상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동에서는 2년에 생산할 수 있는 씨를 받지 않고 자연에 여기 포자를 받아갖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의 어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찬바람이 불어오는 12월부터 수확하는 완도 항동마을 굴은 지난해 7월부터 바다에 넣어둔 것들인데요. 굴 껍질에 포자를 붙인 다음 긴 줄에 매달아 물 밑에 넣어두면 미역이나 파래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의 영양분을 머금고 자란 굴은 횟수로 2년 만에 거두는데요. 양식이라고는 하지만 자연산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지난해 7월 초에서 15일 사이에 시작 여대 바닷속에다가 그래가지고 올해 한 15일 전에부터 했으니까 약 한 5, 6개월 늘 물속에 잠겨 있어 먹이가 풍부한 데다 서식 환경이 뛰어나 굴 스스로 바다의 플랑크톤을 섭취하며 성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동마을 굴은 유난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알이 굵기로 유명합니다. 깨끗한 바다가 키워낸 싱싱한 굴은 껍질째 팔기도 하고 이렇게 속살만 까서 전국 각지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특히 뽀얀 속살만 발라낸 생굴은 인기가 높은 대신 일일이 껍질을 까야 하니 품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다 보니 마을 안악들은 영화를 밑도는 강추위에도 일손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30kg 정도? 하루에 까면 한 30kg 뭐 이렇게 쌀쌀 뭐 어디는 너무 그 함정 뭐 싸게 안 하고 까서 이래가지고 30kg 정도 이렇게 못 까요. 한 4, 50kg 깐 사람도 있고 아주 잘 깐 사람도 있고. 예부터 흉년에 굴 따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해가 되면 흔하게 캐먹을 수 있는 굴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는데요. 그 옛날 구황작물이었던 굴이 이젠 대표적인 웰빙 식품이 되면서 겨울 한철 굴 농사가 마을 사람들의 짭짤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굴이라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낸다는데요. 바다의 석화라고 말하는데요. 돌에 피는 꽃이다 그래서 이제 창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품종이 약 한 10여 종 정도 있습니다. 창꿀을 포함해서 한 10여 종 정도가 있는데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20, 30m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대부분 식탁에 오르는 굴은 참굴입니다. 완도와 달리 한평 석계마을에선 갯벌 여기저기에 돌을 던져 넣어 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돌에 다닥다닥 붙어 물때에 맞춰 자라는 굴은 해풍의 맛을 키우고 갯벌의 영양분으로 몸을 불리며 더욱 깊은 맛을 자랑하는데요. 수화식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단단한 육질과 짙은 향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굴과 달리 부드러운 뻘 속에 잠입하여 성장하는 꼬막. 가을 찬바람이 불면 맛이 들기 시작해 한겨울부터 초봄까지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좀 이것이 사람 피보다 더 똑같대요, 꼬막이.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암기섭달에 입맛은 변해도 꼬막맛은 안 변한다. 드디어 물길이 열리자 안악들은 기다렸다는 듯 갯벌에 뻘배를 띄웁니다. 갯벌을 쭉쭉 밀고 나가다 보면 뻘배 옆에 달려있는 채 사이로 꼬막이 걸리게 되는데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남자들 보고 해라면 한 사람 탈 사람이 없어. 엄청 된 일이야, 저것이. 지금 저거 해가. 남자들은 그건 못해. 한마디로 못해. 부인들이 냉겨지는 가지. 그러니까 부인들이 하는 거야, 한마디로. 고흥과 장흥을 비롯한 남도 연안. 그 중에서도 벌교 여자만 일대는 갈대숲이 오염을 막아 청정 갯벌을 이루는 데다 황토와 모래가 섞인 다른 지역과는 달리 차진 진흙으로만 돼 있어 꼬막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성 벌교에서만 한 해 3,500여 톤의 꼬막을 채취할 정도로 대표적인 꼬막 주산지로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꼬막 같은 경우는 그 저질이 아주 부드러운, 뻘질이 아주 부드러운 곳에서 서식을 많이 합니다. 전국 대비 전남 지역의 꼬막 양장이 9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전남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벌교입니다. 벌교가 전남 지역의 약 70%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죠. 그만큼 뻘이 좋은 곳에서 서식이 잘 되는 품종입니다. 사람보다 뻘배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벌교는 마을 전체가 꼬막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좋은 뻘에서 자라 온몸 가득 맛과 영양을 품고 있어 전국 제1의 명성을 자랑하는 거죠. 이 꼬막은 3년에서 5년 정도는 상품성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꼬막이 상품성이 있어, 지금. 그리고 이 꼬막이 알을 산란 그것이 있어. 그래갖고 산란 될 때 알을 실면 몸에 알을 실어가지고 그 바닥에 그 유성이 떠다니다가 뻘에 딱 주저앉아. 그러면 그것이 꼬막이 돼가지고 새끼를 쳐, 그 꼬막이. 그래서 이것이 한 3, 4년, 5년까지 되면 상품성이. 빗살무늬 기와처럼 고집스레 담은 입안에 달큰한 살을 품은 갯벌의 선물 꼬막.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8대 진미 중 하나이자 전라도 제사상에 절대 빠지지 않을 만큼 귀한 음식이었던 꼬막은 지금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야 돼. 한국말은 싱싱을 그것은 차돌 소리가 이렇게 땅땅땅땅 나야 돼. 더글더글 하면 그 꼬막 벼는 것이요. 차돌 소리가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야 돼. 그래야 한국말이 진짜 좋은 거예요. 헤모글로빈과 타우린이 풍부해 겨울 영양식으로 으뜸인 꼬막. 요즘엔 탕수육에 부침, 구이까지 요리법도 다양해졌는데요. 꼬막 하나만으로 훌륭한 밥상이 완성되는 거죠.
꼬막과 달리 보리가 피면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굴은 먹는 시기가 따로 있는데요. 보리가 피면 굴을 먹지 말아라. 이웃 나라에서는 벚꽃이 지면 굴을 먹지 말아라. 서양 같은 경우는 달력의 알파벳으로 R이 들어있는 그 달에만 먹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굴의 산란 시기는 5월부터 한 8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굴을 드시게 되면 아린 맛이 나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굴은 5월부터 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먹게 됩니다. 소금물에 살살 씻어낸 굴에 기본적인 양념만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는 굴 무침. 이때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넣어야 제맛을 낸다고 합니다. 무채하고요. 그다음에 미나리 조금 넣고 쪽파하고 마늘하고 이제 양념은 고춧가루하고 다른 것은 고추장을 많이 넣는데 이거는 회무침이어도 굴이라 입안에 바다의 향을 전해주는 별미이자 영양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배 타는 어부딸은 까맣지만 굴 따는 어부딸은 하얗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피부에도 좋은 굴. 굴에 있는 비타민C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특히 굴은 서양 사람들이 유일하게 생으로 섭취할 정도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풍부한 맛과 영양으로 겨울철 우리네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날씨가 좋을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새콤달콤한 거를 좀 좋아하고 같은 겨울이라도 이제 날씨가 좀 이제 따뜻하다 그러면 초무침이 많이 나가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생굴도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만일에 한다 그러면 이쪽 애기 아빠가 좋아하는 굴탕 이게 좋지 않을까 그러네. 굳게 담은 껍질 안에 탱글탱글한 속살을 품고 있는 굴과 꼬막. 오랜 세월 서민들의 겨울 밥상을 책임지던 겨울 별미이자 으뜸 보양식인데요.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하는 굴과 꼬막은 갯벌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입안 가득 바다의 향을 전해주는 겨울철 최고의 별미 굴과 꼬막. 특히 그 탱글탱글한 속살을 자랑하는 생굴 드실 때는요. 철분의 흡수를 돕는 레몬이나 버섯하고 함께 드시면 굴의 영양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꼬막은 입이 다물어진 상태로 삶아야 그 자체의 진한 국물 맛이 살아난다고 하니까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풍성한 밥상을 차려보시길 바랍니다.